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실패한 아쉬운 유망주 7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유독 중원의 잔혹사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미드필드진에서 아쉬웠거나 실패한 유망주들이 대거 나왔고, 이번 영상에서도 특히 중원 자원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 한때 기대주였던 헤세 로드리게스. 호날두와 같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을 즐겨하며 득점력에도 일가견이 있어 장차 호날두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는 2012년 UEFA U19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등 스페인의 우승을 이끌며 일찍이 잠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재능으로 13-14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레알의 1군에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헤세는 BBC 라인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무려 전체 31경기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특급 조커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레알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샬케와의 경기에서 당한 부상이 그의 축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헤세는 콜라시냐과의 충돌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며 무려 9개월간 재활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이 부상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실력이 정체되고 말았고 출전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며 나중에 들어서는 전력의 자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헤세는 2016년에 쫓겨나듯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년간 단 18경기 출전, 390분을 소화하는 데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제도약을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떠도르 신세가 되어 임대와 이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팬들은 아직까지 그의 이름과 모습을 보면 너무 아쉬워서 가슴이 아리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의 공격적인 풀백 드렌테는 2007년 U21 유로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우승을 이끄는 활약으로 대회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대치자를 구하던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렌테는 데뷔전인 세비야와의 수페르코파 경기에서 엄청난 중거리포를 터뜨리며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마르셀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활약은 딱 거기까지였는데요. 부족한 수비력과 멘탈 문제로 결국 마르셀로와 에인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잠시 포지션을 윙으로 옮겨 로벤의 백업으로 뛸 때는 준수한 경기력으로 다시 기대감을 심어주었으나 이 또한 얼마 가지 못했죠. 그렇게 방출되는 엔딩을 맞이했고 여러 팀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훗날 드렌테는 인터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당시 축구 선수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이 부족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멘탈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공주 페르난도 가고는 어린 나이에 올해 남미 선수의 2연속으로 선정되고 보카 주니어스를 리그 우승으로 인도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7년 1월 그는 한화와 약 312억 원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왔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갈락티코 1기 정책에서 탈피하여 유망주들을 모아 직접 육성시키는 운영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고는 앞서 등장한 드렌테와 이과인 그리고 마르셀로 등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영입된 대표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꾸준히 중용받으며 팀의 리그 2연패에 기여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는 디마리아 마스체라노와 함께 중원을 구성하여 아르헨티나에게 금메달을 안기기도 하는 등 주가를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0910 시즌에 들어 중원 자원들이 대거 영입된과 동시에 가고가 부상을 당해버리며 점점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한정적인 기회와 부상의 여파로 인해 그는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무색무취한 선수로 변해버리며 중원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장점은 미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그의 폼은 정말 심각했죠. 결과적으로 가고는 2011년에 로마로 임대를 떠났고 이곳에서 다시 부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활약을 인정받아 당시 라리가의 상위 클럽인 발렌시아로 이적하며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세르히오 카날레스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라싱 산탄데르의 주전 공미로 활약하며 0910 시즌에 6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잠재성을 눈여겨보던 스페인의 델보스케 감독이 대표팀 발탁까지 고려했었는데요. 따라서 무적 함대를 이끌 차세레스타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붙었었습니다. 당연히 빅클럽들이 그의 영입에 나섰고 2010년 1월에 레알 마드리드가 6년 계약으로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약상의 이유로 10-11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의 영입을 주도한 페이그리니 감독이 경질되고 그의 후임으로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무리뉴는 프리시즌에 맹활약을 펼친 카날레스에게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자신이 영입했으면서 이미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증명한 외지를 기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다행히도 카카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카날레스에게 생각보다 많은 선발 출전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그러나 경험이 적어 종종 실수를 일으켰고 결국 체력 안배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출전 기회를 얻고자 2011년 발렌시아와 2년 임대 계약을 맺으며 팀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팀을 떠난 이후에는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하진 못했습니다. 누리 사이는 어린 나이에 도르트문트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며 재능을 인정받았었습니다. 클럽 감독이 그를 중심으로 전술을 꾸렸을 정도였는데요. 0910 시즌 누리 사이는 21살의 나이에 리그에서 무려 4골 8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일찍이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10-11 시즌엔 더욱 기량이 만개하여 무려 6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도르트문트는 마침내 리그 우승을 거둘 수 있었고 사이는 분데스리가 올해 선수에도 선정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2011년에 새 시즌을 앞두고 인테르와 유벤투스, 아스날 등 명문 구단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무려 6년. 영입 당시 스페인의 매체들은 그가 파브리가스와 사비 알론소를 섞어놓은 듯한 플레이를 펼친다고 호평하며 사비 알론소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누리 사이는 이적 전 도르트문트에서 시즌 막판에 당한 십자인대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전혀 달랐는데요. 그렇게 첫 시즌의 누리 사이는 전체 10경기 641분만을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그는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며 리버풀로 임대를 선택했습니다. 이후에는 모드리치의 영입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더욱 사라지면서 친정팀 도르트문트로 복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한때 제2의 사비 알론소라 불리던 이아라멘디,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유스팀에서 성장하여 프로 데뷔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원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해내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인도하는 등 아주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또한 스페인 U21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뛰며 U21 유로대회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빅클럽들이 곧바로 그의 영입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2013년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558억 원이라는 비싼 이적료로 그를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사비 알론소의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아라멘디의 영입으로 마침내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아라멘디는 기대와 다르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훗날 그가 직접 밝히기를 적응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고 이로 인해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았었다고 하죠. 이후에 모드리치와 크로스 등 쟁쟁한 자원들의 영입으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린 그는 결국 2015년에 친정팀 소시에다드로 복귀하며 단 2시즌 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현재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고 다른 의미로 사비 알론소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카스 실바는 브라질 크루제이루에서의 데뷔 이후 불과 2년 만에 팀의 우승을 이끌며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브라질 리그 최고의 볼란테를 수상했습니다. 그러자 레알 마드리드가 곧바로 접근해왔고 2015년 1월 약 210억 원에 그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라리가를 넘어 유럽을 호령하던 레알 마드리드엔 쟁쟁한 선수들이 가득했고 결국 유럽 무대에 대한 적응을 우선 삼아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부여받았던 등번호 16번은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한 또 다른 유망주인 코바치치가 부여받았습니다. 자, 루카스 실바는 호기롭게 마르세유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리그왕 워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당연히 레알은 복귀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다시 스포르팅으로 임대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컬 과정에서 그의 심장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루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다행히 재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친정팀 크루제이루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실바는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레알의 팬들조차 그가 레알 선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실바는 무려 2020년 6월까지 있다가 상호아비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재는 자국의 브라질 무대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특히나 선수들을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난 유망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위의 선수 외에도 에투부터 시작해서 후안마타, 그라네로, 레그레도, 오드리오솔라, 코바치치, 하비 가르시아, 가라이, 가장 최근의 사례인 요비치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떤 유망주가 가장 아쉽나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